좋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교통사고 2주 진단으로도 네. 1000만 원 이상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맞아요.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냥 아무 노력 않고는 절대 안 되죠. 네. 조금 뭔가 노력도 하고 네. 또 지식도 조금 축적해야 되고 네.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네. 또 뭐 그 이상 금액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네. 네. 교통사고 나면 보통 큰 골절상 아니면 진단 한 2주, 3주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죠. 서울에서 뭐 네. 접촉사고 나면은 진단 많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차가 밀려가지고 큰 사고 안 납니다. 그 병원 가면은 보통 기본 2주 아닌가요? 그렇죠. 네. 보통 2주입니다. 근데 그 뭐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뭐 눈 감고 내는 게 2주 아닙니까? 그래서 네. 뭐 2주, 3주, 2주나 3주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네. 뭐 진단 기간이 일주일 차이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뭐 병원에서 발급이 진단이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뭐 2주 진단인 경우에는 뭐 입원하지 않으면은 한 7, 80만 원, 네. 뭐 입원하면은 뭐 한 100에서 한 100, 한 3, 40만 원 정도 주고 합의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대부분이 또 그렇게 해서 다 퇴원을 하지요. 또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또 그래요. 뭐 병원에 누워 있으면 뭐 합니까? 이 돈 갖고 치료도 좀 받으시고 맛있는 것도 싸주고 해서 좀 일찍 퇴원하시고 업무에 네. 복귀하세요. 하면은 네. 대부분 사람들이 다 퇴원을 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 잘못되면 안 돼요. 네. 나중에 교통사고 후유증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 사례도 뭐 나중에 좀 한번 좀 다뤄볼 필요는 있는데 우선은 네네. 오늘 주제가 이거니까 이 네.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잘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통 이제 사고 나면 아주 경면 사고는 안 됩니다. 모양새가 좀 안 좋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견적 뭐 10만 원 나왔다, 20만 원 나왔다.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약하죠. 10만 원, 20만 원이면은 뭐 범퍼 살짝 깨진 정도 아니. 깨진 정도는 5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깨진 정도는 예, 50만 원 예, 이상. 예. 근데 10만 원은 뭐냐면 네. 칠이 약간 벗겨진다든가 네.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 몸이 네. 크게 이상이 왔다. 이건 모양새가 안 좋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견적이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나오면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네. 이제 두 번째는 과실이 좀 없어야 되겠죠. 네. 이제 내과실이 많으면 보상금에서도 이 상계가 돼가지고 네. 결국 내 보상금에서 좀 깎아 나가게 돼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과실이 한 10% 이내로 10% 이내. 네. 네. 적은 경우에 100대 0이나 뭐 9대 1. 9대 1 정도. 네. 예, 잘 보셨어요. 네.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급여가 네. 월급 한 300만 원 정도? 네. 뭐 어바웃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되면 네. 제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네.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어떤 그 지식을 갖고 있거나 네. 대처 방향을 모르거든요. 전혀. 네. 지금 그것이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저도 그러면 예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서 있는데 이제 앞에서 후진하다가 받은 경우에 좀 특수한 경우인데 그때 앞에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예 후진을 해가지고 받아서 특수한 경우인데 뭐 딱 그 정도 받았거든요. 예. 그 정도 받았는데 그러면 뭐 더 받을 수도 있었던 거네. 그때 당시 얼마 받으셨나요? 100만 원 남짓 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건 안 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네.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네네. 뭐 합의한 후로 조금씩 몸이 아파서 물리치료도 받고 네.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었다면 그 100만 원은 합의금으로 굉장히 부족하죠. 네네. 또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내 권리를 충분히 찾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걸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지금 2주 진단으로 이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뭐 돈 그냥 주는 사람 없죠. 그러면 이제 사고 후에 그 병명이 네. 우리가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나오는 게 딱 한계가 있어요. 골절이 없는 경우에는 염좌상으로 나옵니다. 염좌. 염좌요? 예. 염좌. 염좌가 이제 뭐죠? 좀 인대가 좀 늘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네. 예. 그 영어로는 좀 유식한 말로는 네네. 스프레인이라고 합니다. 스프레인이요? 스프레인. 이제 이렇게 스프레인이요? 예, 그 염좌라는 얘기인데 여기 스펠링을 아시는 거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SPRAIN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네,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뭐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염좌라는 병명이 목하고 네네. 허리에 많이 오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병원에서 이주 진단을 내주려고 그러면 경추부 염좌, 네네. 요추부 염좌, 자, 이런 식으로 병명을 내줍니다. 네네. 그러면 그 염좌라는 병명을 가지고 네. 보험회사에서 이건 몇 급에 해당이 돼서 보험 합의금이 네.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합의금을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사고 나셨을 때도 네. 그런 기준으로 해서 네. 한 100만 원 받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쁜 그런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은 뭐좀 별로 이렇게 문제를 안 삼는 사람들은 거의 합의를 하고 나와요. 네.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죠. 합의하고 이제 뭐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나중에 뒤에서 이 얘기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합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의 경우가 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하거든요. 어떤 케이스 하나가 오더라도 그런 경우가 오니까요. 네.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네. 1차적으로 병원에서 진단이 그렇게 나오면 내가 그렇게 그 돈을 받고 합의를 하고 퇴원을 하거나 네. 마무리를 하면 이제 모든 건 끝납니다. 네. 그런데 내가 어떤 보상을 좀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면 네. 정밀 검사 해봐야 됩니다. 그 경미한 사고인데 정밀 검사까지요? 가능합니다. 네. 정밀 검사 MRI라는 그런 기기가 있어요. 네네. 그 MRI를 찍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엑스레이에서는 네. 골절 유무만 확인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차량이 사고가 나서 접촉 사고가 나면 네. 뼈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네. 그러면 뼈가 안 부러지면 네.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뭐 엑스레이로는 그거밖에 안 남으니까. 근데 네. MRI를 찍으면 신경 손상이나 네. 뭐 디스크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더 골절 미세한 것들 이런 네. 것들이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촬영은 꼭 찍어야 된다. 네네. 그게 나를 위한 길이고 어떻게 보면은 보상금을 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네네. 그 전에 찍으셨나요? 그때? 안 찍었겠죠. 안 찍었으니까 100만 원 받고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때는 예. 그 엑스레이 찍으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보시면서 그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 거북목이라고 직장인들 예. 보통 뭐 예. 책상에 많이 앉아 있으면은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장기간 퇴행성으로 예. 제가 지금 일한 지가 IT 쪽 일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예. 퇴행성으로 생긴 디스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예. 보자마자 퇴행성이라고. 예. 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의사 선생님들은 대다수 그 엑스레이를 찍고 와서 네. 거북목이나 일자목이나 네. 약간의 디스크 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다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직립보행을 합니다. 네네. 서서 네네. 그 걷는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네. 추간판타줄종 디스크라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MRI 찍으면 대다수 나옵니다. 그
목 디스크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MRI 촬영을 해서 네. 큰 신경 손상이나 뭐 미세한 골절이 없으면 다행인 거죠. 네. 다행인데 거기 MRI를 찍고 나면 꼭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디스크가 없으면 네. 뭐 정상인 거죠. 그런데 디스크가 만약에 있다라고 MRI 결과가 나오게 되면 네.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은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을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의사 선생님이 퇴행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셨잖아요. 이거는 예. 사고로 생긴 게 아니라 사고와는 관계가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은 예. 의사가 진단을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네. 그 엑스레이나 MRI를 보고 네. 무조건 이것은 과거 병력이다. 네. 기항증이다. 퇴행성이다. 이렇게 네. 못을 박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물론 기존에도 있었겠지만 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충격이 가해진 거잖아요. 네. 그 충격이 가해진 만큼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누락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그럼 저도 보상을 더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네. 그것을 지식이 모자라고 네. 대응 방법을 몰라서 네. 지나간 거죠. 좀 아깝죠. 아깝지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국장님하고 알고 지낼 때인데 제가 아, 예. 연락을 드릴 걸 그랬네요. 아, 그러군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드린 분도 있고요. 네네.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이 행복해하고 간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뜻밖의 행운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결과물이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니까 뭐 네. 상당히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요. 갑자기 생기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 조금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그 MRI 찍을 때 MRI 촬영을 한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그렇게 쏙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네. 피해자는 네. 몸이 많이 아플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병원에서도 한 군데 정도 찍어준다고 그래요. 목이나 허리 중에서 네. 한 군데 정도. 네. 근데 두 군데 중에서 많이 아픈 부위를 네.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MRI 찍는 비용도 상대방 측 그 보험회사, 공사에서 예.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가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네. 치료비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아. 그것도 치료비에 그 검사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충분히 보험회사에서 그건 해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사고 이전부터 약간 뭐 있었던 질환이다 이제 이 문제는 네. 사실은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지 네. 네. 그게 곧 뭐 어떤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의사 선생님도 아무래도 보험회사 눈치 좀 보죠. 네네. 왜 그러냐면 병원에 지급 보증하면 네. 돈을 주는 사람은 보험회사잖아요. 치료비를. 네. 내가 돈 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은 그쪽으로 기운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쪽에서 뭐 과잉 진료다. 뭐.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네네. 좀 뭔가 좀 기우는데 뭐 다툼이 있고 기울 때 네. 뭐 제일 원만한 것이 50대 50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은 뭐 퇴행성이다. 네. 아니 뭐 이것은 뭐 사고로 인한 것이다. 이런 거 다툼이 있을 때 네네. 뭐 제일 원만하게 하는 게 50대 50 아니에요? 아, 5대5로 하자. 5대 5를 하자. 네네. 그렇게 잠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이것을 방법이. 이런 것을 그냥 뭐 아이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뭐 그러면 옛날부터 있었다고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한다면 네. 그러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다는 거 증거 내라고 해야죠. 네. 그 전에 안 아팠는데 MRI 찍은 적도 없는데 네. 그럼 증거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이제 원래 디스크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거를 전제로. 그렇죠. 네. 예. 원래 근데 그런 디스크 진단을 받았으면은 그건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네요. 문제가 되지만 네. 사고 유형이 컸다.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네. 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예를 들어서 뭐 견적이 한 7, 800만 원 나왔다. 네. 이런 대형 사고인데 네. 아무리 내가 몸에 디스크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충격이 안 닿겠어요? 네.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제는 사안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뭐 쭉 해보는 거니까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도록 하고요. 네. 그 급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후유장애 네. 이 문제까지 얘기하면 이제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네. 이제 급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기준으로 한 4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400만 원이면 연봉 한 4,800 되겠죠. 네. 400만 원이면 보통 2주 진단 나오면 병원에서 2주 입원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회사 안 나왔다고 월급 안 주고 이러지 않아요. 네. 다 줍니다. 네. 그러면 회사에서는 받고 네. 보험회사에서도 또 달라고 그래야 돼요. 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해서 못 주겠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지급 기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받아야 됩니다. 네. 저전 왜 받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져요. 네. 오늘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자 고객님 그러면 다음에 200만 원이 세이빙이 되는 거죠. 일단 네. 보험에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후유장애인데 네. 추간판 탈출증, 속칭 디스크라는 병명은 네. 우리 몸의 장애가 23%짜리 장애가 있다는 장애율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애율표 장애율표라는 건 맥브라이드표라고 네. 외국 미국 사람이 네. 만들어 놓은 책자가 있어요. 기준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통 23% 장애를 인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맥브라이드 표요? 맥브라이드 장애율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건가요? 그렇죠. 앞에 맥브라이드가 그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네네. 그러면 23%인데 네. 아까 말씀하기를 네네. 다툼이 있고 애매한 경우에는 5대5가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퇴행성기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 뭐 50%만 인정해라 하면 11.5% 되겠죠. 근데 왜 23%부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23%인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정해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디가 골절돼서 어디에 장애가 생기면 몇 프로. 그 기준이 있어요. 우리 몸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네. 폐기겠죠. 네네. 그러면 내 몸이 사망에 가까운 정도로 다쳤으면 퍼센트가 높아지겠죠. 이거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이거 그건 다음에 따로 한번 그렇죠. 네,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얘기해 아유 뭐 충분히 그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이 얘기 논점에 가깝게 가야 되니까 네네. 일단 그 23%에서 다툼의 소지가 많으면 절반씩 하자고 그랬죠. 네네. 한 50%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전에 사고 난 적도 없고 이런 경우에 그러면 11.5%가 돼요. 네네. 11.5%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네네. 보험회사에서 이런 경미한 사고인데 이걸 영구장애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한시적으로 2년간 장애를 인정하는 예가 많아요. 네. 2년 정도. 2년이면 24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급여 400만 원 되시는 분이 네. 곱하기 네. 11.5% 400만 원 곱하기 곱하기 11.5% 네. 그러면 금액이 나오죠. 네. 아마 그 금액이 얼마나 왔죠? 약 46만 원이 나오죠. 네. 46만 원. 예. 네. 이것을 곱하기 개월수를 해야 돼요. 2년이요. 2년간. 네. 그런데 2년간을 24개월을 곱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네. 우리가 미리 돈을 받잖아요. 보험회사로부터. 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그달 돈은 주는 게 아니고 네네. 24개월치를 미리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선이자를 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자를 공제한 방식이 호프만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곱하게 됩니다. 네네. 호프만 주세요. 이것도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곱한 금액이 얼마나 왔죠? 한 1,050여만 원? 1,050
11,340원이요. 그렇죠. 네. 이 금액이 후유 장애, 디스크 장애로 인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디스크 장애 시. 예. 이게 이거는 허리 디스크인가요? 그렇죠. 허리나 네. 목 디스크. 목도 똑같습니다. 예. 네, 허리나 목. 자, 그러면 이전에 2주간 입원했죠. 네. 거기에서 휴업급여 발생했죠. 네. 네. 200만 원 발생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후유장애 1,050여만 원 됐죠. 네. 그 두 가지만 합해도 금액이 얼마예요? 1,250만 원? 예. 이 돈 받아야 됩니다. 계산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바웃으로 하는 거니까. 네. 세세한 건데 어바웃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위자료예요. 네. 위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위자료는 너무나 소액입니다. 지급 기준이 있는데 네. 금액이 적으니까 보험회사로 좀 도움 되라고 그냥 그건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예,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이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네. 1,250만 원 정도를 네네. 달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주겠어요? 안 주지요. 네. 협상해서 네네. 한 1,000만 원 받으면 됩니다. 아, 보험회사도 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래야 또 보험회사도 하는 맛도 나고 깎는 맛에 또 자기도 그래도 20% 빠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똑똑한 친구나 네. 아니면 뭐 조금 그 깐깐하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기 주장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다 받을 수 있어요. 음, 예.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사소한 그런 교통사고에 접촉사고나 네. 진단이 2주 나왔다, 3주 네. 나왔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또한 지금 우리가 기준을 잡았던 건 급여가 400만 원이었을 때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고액 받으시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같이 비례합니다. 음, 그럼 비례하면 인크리스 된다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급여 400만 원 부분만 변경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아주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사람한테는 네. 보험회사 못 당합니다. 오늘 영상이 네네. 자기 자신이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그런 권리들을 네. 찾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 전문적인 거 호프만 지수나 네. 아니면 장애 맥브라이드 이런 것들은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경미한 사고로도 한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다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네네. 진짜 충분히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또 꼭 1,000만 원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100만 원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8,900을 받아도 네네. 100만 원보다는 낫죠. 네.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교통사고 나서 내 몸이 다치잖아요. 네. 솔직히 100만 원어치만 다쳤겠어요. 이 돈으로 환산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나 그 보험회사는 그 기계적으로 그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내가 노력해서 네. 내 권리를 다 찾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도 뭐 네. 이런 엑기스를 가지고 한번 할 예정이거든요. 네. 다음 영상도 좀 기대해 주시고 네. 오늘 영상이 좀 그동안에 그 무지해서 잘 정보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해버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내 권리를 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요? 좀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좀 모르시는 것도 있겠고. 좀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디스크가 좀 저도 허리 아프다고 침 맞고 이럴 때도 있는데 네. 이걸 좀 알았으면은 디스크 가벼운 디스크 진단만으로도 이 정도까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네요. 그러면요. 네. 충분히. 그리고 이 문제만 가지고도 네네. 영상을 한 몇 번 정도 다뤄야 될 정도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요. 네. 그것도 실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네. 뭐 계속 발전되는 영상이 될 거예요. 네네. 좀 도움이 됐다 그러면 네. 마음이 좀 편합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영상이 좋았다고 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